어떻게 하면은 여자와 대화를 잘할 수 있나요? 아주 대표적인 질문이죠.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대화를 잘한다는 기준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상대가 얼마나 웃는가?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빈틈이 없는가? 즉, 얼마나 유려하고 부드러우며 또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서 누구든 나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화를 잘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천부적인 언어 센스 정도? 그래서 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부분을 대화 스킬로 메꾸려고 하다 보면은 우린 되도 않는 드립을 치려고 노력한다거나 상대방이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대화 스킬이 부족하구나 라고 자책을 하면서 더 영향받고 긴장하며 대화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인터넷에 유명하게 돌던 스토리라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엄청 뛰어다니나 봐요. 오랫동안 참다가 찾아 올라갔어요. 아주 나긋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타일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잦아서 아이들에게 조금만 주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래전 인터넷에서 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던 아랫집이 대화로도 해결이 되지 않자 찾아가서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 친동생이 조현병 환자인데 소음을 들을 때마다 동생이 오락가락해서 저도 동생이 너무 무서워요.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니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이후부터는 층간소음으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화라는 인간의 상호작용의 본질을 알아야 우린 대화의 기술이라는 날것의 핵심을 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예시에서 더 말을 잘한 케이스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정중하고 나긋하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생명의 위협에 걸린 반협박이죠. 누가 더 착하게 말했나요? 라고 한다면은 여지없이 첫 번째일 겁니다. 하지만 누가 목적을 잘 해결했나요? 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해결한 두 번째 케이스가 더 적합하겠죠. 모든 동물들은 각 개체의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심지어 곤충, 식물들까지도 소통을 한다고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본질은 목적성의 전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말이라는 것도 결국 핵심은 목적성의 전달이죠. 목적이 잘 전달되었다면 제대로 된 말이고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말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지도자들을 기억할 때는 그들의 업적과 동시에 항상 그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연설은 역사가 되고 유산이 되죠. 그리고 흔한 정치인의 헛도는 이빨린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문장에서 명확한 목적성과 그에 더불어 그 사람의 영혼마저 깃들어 있음을 느낄 때 그 연설은 인류의 유산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는 우리의 목적이자 영혼이자 유산이 됩니다. 거창하게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항상 연설하듯이 무게 잡으면서 얘기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화의 힘 자체가 목적성의 선명함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목적성의 선명함. 애초에 인간이 가진 목적이라는 게 단순히 밥 먹고 싶다, 자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만 목적으로 가진 사람은 사전적인 의미로 저열한 사람이라고 평할 것이고 그 이상의 가치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한 이타심을 목적으로 가진 사람은 성인군자의 언어를 쓰게 될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로 가진 사람은 자애로운 부모님과 같은 언어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목적성의 선명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진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경청으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인 이유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말이죠. 그만큼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명백하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목적성이 선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 들어준다? 여러분은 과연 순수하게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상대방 말이 공연이나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도 아니고 듣는다를 순수하게 목적으로 삼기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야지 라는 것도 목적성이 선명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잘 경청해주고 싶다라는 게 목적으로 서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가 목적으로 서게 되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명확한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내 모든 말이 진정 더 매력 있는 남자, 아니 훨씬 더 훌륭한 인간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연예인이 유혹인이 결국은 다 인간관계 안에 있는 거고 다 인문학이자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군자는 똥물 속에서도 스승을 찾을 수 있다고 하죠. 논어에는 세 사람이 걸어가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높은 가치인 겁니다. 연애 채널에 와서 내가 왜 이런 걸 듣고 있어야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니까요.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배울 점이 어떤 게 있을까?
이 사람의 삶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아서 배우고 싶다. 분명히 이 사람 나름대로 나보다 나은 점이 수록할 텐데 많이 찾아내서 나 역시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경청의 목적성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성을 선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러한 목적성의 선명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경청 스킬은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그녀의 생각,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 더 교감해보고 싶어지고 배우고 싶어지면서 더 깊게 그녀를 파고들고 인정하고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상대방은 느끼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게 경청입니다. 어려운 만큼 고귀한 거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애쓰는 일도 당연한 일이죠.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도 생기는 것도 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당연한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회피하는 데에서 오기 마련이죠. 세상에 돈 싫다고 하는 인간이 가장 돈에 미친 새끼들이다라는 말 저도 공감합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 화폐, 즉 티켓 아닌가요?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욕구 교환권이라는 티켓이잖아요. 그럼 돈이 싫다는 거는 욕구가 싫다는 건데, 욕구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돈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귀신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돈이 아닌 그 이상의 더 숭고한 것을 쫓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위선에 학을 떼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저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자 앞에서 이런 설득력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소개팅하는데 앞에 여자를 보니 너무 떨립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어요.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 멈추질 않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긴장되는 마음 전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잘 맞을지, 상대로 나에게 그 정도의 호감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선명하죠? 선명한 목적성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좋은 대화입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괜찮으셔서 잘 보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좀 긴장이 되네요. 그렇다고 그쪽도 어색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최대한 긴장 안 하게 노력해볼게요. 제가 초반에 말을 좀 못해도 좀만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잘못된 말일까요? 매력이 떨어지는 문장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하기에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긴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당한, 그리고 그런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때 대부분의 여자는 안 그래 보이시는데요? 말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할 거예요. 이미 눈앞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해본 상황입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그게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 사람이 내뱉은 문장의 유려함을 두고 말의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해온 목적성의 선명함을 통해서 말을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을 뿐이죠. 근데 반대로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 할 말이 없으면서 뭐 있는 척, 어디서 배운 말이랍시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사람은 대화에 있어서 이 인정하기에 힘을 놓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대부분 여성과의 첫 잠자리에 있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리고 막 설득을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 내가 다른 남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을 두고 헛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혼내곤 합니다. 왜냐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전혀 선명하지 않잖아요. 머릿속에서는 그저 자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고 모텔 앞 편의점을 서성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바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이걸 위해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놓은 거고 그저 지금 당장의 잠자리를 위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수작을 부리는 거구나. 어차피 내 몸만 취하고 떠나가 버릴 그런 남자구나. 이게 만약에 여자도 같은 목적이라면은 대화가 됩니다. 서로 그냥 표면적인 대화는 진행하되 여자도 오늘 잠자리만 하고 적당히 정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닌 여자라면은 남자의 이 불확실한 목적성에 더 경계심을 높이게 되죠. 오은영 박사님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에게 성적인 욕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과는 관계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자 만날 때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를 주시네?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욕구가 느껴지지 않는 상대라면 굳이 관계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봐.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오은영 박사가 한 말인데 그게 굳이 욕구에 따라서 성관계를 바로 시작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상대가 아니라면 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내가 직설적일 수도 있지만 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이런 욕구를 가진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성적인 걸 계속 뒤로 미룰수록 오히려 그걸 가졌을 때 다 가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은 말 그대로 편하게 그 사람의 다른 점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되고 그런 것 같아. 물론 여자는 아닐 수도 있지. 더 조심스럽고 또 나같이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하는 남자들한테 결국은 데이고 그렇게 경계심이 생겼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아무튼 내 가치관은 그래. 자, 뭔가 말을 길게 한 것 같지만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목적성의 선명함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너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성적 욕구가 섞여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을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것을 강요할 마음은 아니다. 이 목적성이 분명하게 깔려 있다면 여러분의 말들은 얼마든지 새롭게 편성될 수 있습니다. 대본을 쓰면서 여초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올라왔어요. 좋은 대화라는 세 번째 주제에 예시로 너무 적합해서 이걸 먼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청모를 했어요. 근데 모인 친구 중에 하나가 임밍아웃을 했대요.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모인 친구들은 그 임신했다고 말하는 친구를 축하해주기 시작했죠. 갑론을박은 여기서 펼쳐집니다. 청모를 한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 모으고 일정 잡고 돈 쓰고 그런 내가 축하받기 위한 자리인데 청모 내내 임신한 친구만 축하를 받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요. 한쪽에선 당연히 돈 쓰고 고생한 주인공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배려하지 못한 임신한 친구 잘못이다. 다른 한쪽에선 도대체 누가 축하를 받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축하할 일 있으면 다 같이 축하하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후자의 편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댓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남자들 모임이었다면은 야 너 축하한다 이러고 끝났을 일인데 여자는 진짜 너무 피곤하게 산다고요. 사실 그냥 남자의 성향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럴만하죠.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 모임에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컨텐츠를 잘 숙지한 여러분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아무도 서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좋은 대화의 핵심, 말을 잘한다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분석하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한 목적성의 선명함이라는 거를 활용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성을 상대로 하여금 계속 알아보려는 시도에서 자세한 분석이 나오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행위를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될까? 결국 서운함, 갈등과 같은 건 문장으로 풀자면은 목적과 목적의 충돌이에요. 이게 현상으로 명확하게 보이면은 충돌하기 전에 혹은 충돌이 시작했을 당시에 얼마든지 매끄럽게 풀 수 있거든요. 만약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나갔을 겁니다. 먼저 임신했다고 알리는 친구를 축하해줘야겠죠. 왜냐면 축하를 받고 싶었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너무 선명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명백히 주인공이 존재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주최자의 노고를 이해해주는 것도 배려이자 인성이거든요. 아니 뭘 그런 걸 또 복잡하게 따지고 그럽니까? 라고 또 화들 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도 정작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면은 여러분을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또 동시에 너무 이쪽에 이목이 쏠려버린다면은 주최자가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당연할 것 같다. 나도 그렇지만 원래 인간은 다 유치한데 또 이런 유치한 부분에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참 답답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신했다는 그런 큰 경사를 남의 축하 자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숨겨?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 다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런 목적성과 그 니즈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축하할 거는 함께 축하를 해주되, 자 오늘 약속이 그럼 본의 아니게 겹쳐서 잡혔네. 주최자 누구누구 친구 덕분에 일단 이렇게 잘 모이게 되었으니까 참 시기에도 인연이 있네. 근데 야 성인들의 축하는 유료인 거 알지? 누구누구도 오늘 돈 꽤나 썼을 텐데 너에 대한 본격적인 축하는 너가 이 차를 산다면 그때 제대로 해주겠어. 그러니까 순서 기다리고 있어봐. 아무튼 둘 다 축하한다. 오늘 좋은 날이네. 이렇게 돈 쓰고 고생한 친구의 기도 살려주고 따로 축하를 받아야 하는 친구도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면은 오히려 주최자 친구도 임신한 친구를 축하해주기에 마음이 더 편해질 겁니다. 왜냐면 앞서 설명했지만 결국 되게 유치한 감정이라서 겉으로 드러내기가 무한하니까 불편한 감정이 들고 있던 건데 그걸 명확히 분석해서 짚고 해소해주면은 감정을 나누기가 한결 편할 테니까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둘이 느끼는 그 모든 목적성과 니즈가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사랑을 모은 친구의 대접받고 싶은 유치한 감정이나 그렇다고 내 삶에 어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모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럽고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서로 제대로 인지만 할 수 있으면 충돌할 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충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분석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매끄럽게 해소할 수 있다면 주변의 무리는 여러분을 참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유려하게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목적성의 선명함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이 말을 한 화자의 목적성 또한 선명하죠. 너희 모두를 축하하고 오늘 정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예쁜 마음, 질 좋은 대화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할 말을 상황별로 118가지를 나눠서 12시간 동안 정리해놓은 저의 강의 시나리오 118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건 댓글 링크에 걸어두는 걸로 하고 본질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는 데에서 옵니다. 혹은 저열하거나요. 여러분이 회사 오너입니다. 어떤 직원은 그냥 돈 주니까 다녀요. 근데 어떤 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회사를 키우고 그렇게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다닙니다. 그냥 돈 주니까 다닌다는 직원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너라면 누구와 함께 가실 건가요? 답이 정해져 있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이 흐릿해지는 거죠. 매 순간, 매 상황, 매번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연스러운 그런 목적성,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위해 더 고귀한 목적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남자로서의 매력, 유혹을 잘하는 실력은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있는 순간에 느는 게 아니라, 여자를 많이 만난다고 느는 게 아니라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는 다른 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를 통해 훨씬 많이 늘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비슷한 양산형 주제로 조회수나 빨자라는 목적성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컨텐츠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양산형 채널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컨텐츠로 앞으로도 계속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